네, 월요일에 정치 속풀이 코너 신지호 전 의원, 조홍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취임 18일 만에 있었던 여야 지도부 오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8일 만이면 좀 빠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와도 비교해도 빠르고 윤석열 정부도 거의 하지 않던 거라 불통 정부 이미지를 조금 벗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2년이 더 지나서 예. 뭐 700일, 700 몇십 일 만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어쨌거나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만난 것 자체는 굉장히 요번에 뭐 진짜 뭐 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빠릅니다. 빠른데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각자 할 얘기하고 네. 그냥 헤어진 거고, 더군다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옆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또 충실히 하더라고요. 반박을 열심히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할 걸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대통령은 그냥 대답 안 하고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니네부터 먼저 반성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두루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우와 두루미요? 이솝우화. 네. 물론 여우와 두루미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죠. 자주 보면은 뭐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훨씬 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역시 그 접시와 호리병을 네. 갖다 놓고 서로. 서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예. 근데 언젠가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가져봅니다. 어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래는 참석 대상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도 원내대표만 갔으니까요. 근데 다 불러서 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용지를 준비를 해갔더라고요. 7가지 제언을 적힌. 그게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좀 데자뷰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데자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때는 뭐 기습적으로 했잖아요. 기습적으로 꺼내가지고. 거기 예. 기자들 이제 그 퇴장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습적으로 잠깐 해놓고 제가 꺼내온 거 좀 읽겠습니다. 그게 다 그냥 노출이 됐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데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암기해갖고 가겠지만 그렇게 적어갖고 가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빠뜨리면 안 되니까 할 네. 말을.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고, 하여간, 아까 기저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네. 그때 윤 대통령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 한 건데, 이게 18일 만에 했기 때문에 어제 아무런 합의도 없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소통을 위장한 쇼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해요. 안 맥혀요. 왜? 윤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그때 하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 그때 윤 대통령은 아니 범죄자 피고인하고 어떻게 내가 얼굴 마주보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니네 내란 동조당이래 갖고 해산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주잖아. 뭐 이런 점이기 때문에 요 기저효과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어쨌든 봐요. 결론이 안 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로에도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당연히 뭐 반응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꾸준히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김용태 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당 내에서도 뭐 별로 안 먹어주죠. 예. 안 네, 먹어줍니다. 말빨이 별로 안 먹히는데. 뭐 개혁안 내놓고 혁신하자 그러는데 혁신위를 또 따로 만들겠다 그러고 예. 뭐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서 민의를 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하는 그런 당찬 젊은 정치인으로 뭐 입지를 굳히는데 조그만 역할은 하겠다 싶어요. 예.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임기 뭐 100%를 양보했어. 임기 중에는 뭐 국정 수행을 위해 가지고 중단이 된다고 해도. 뭐 안 받는다 치자. 예. 근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데 대통령 직 끝났는데 안 받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법 개정이란 게 위헌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국민의 법감정에 지금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걸 당신 입으로 좀 한번 확인해라. 확인해주면 정말 우리도 안심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요거는 위기 상황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좀 법안 처리를 그렇죠. 미뤄놨지만 아껴놔야죠. 아껴놨다가 위급한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 비슷한 거여서 뭐 여론에 마구 몰리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그냥 빈총 한 번 쏘고 끝내기는 좀 아까운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할 건지는 잘 예. 모르겠는데 네. 그 역풍이 만만찮을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죄를 좀 없애겠다는 식의 법안이 재판 안 되니까. 받겠다는 거니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뭐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조금 몇 년 지나서 그때 좀 치트키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임기 끝나고 아니에요. 예. 아니 굳이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임기 끝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민주당이 법을 바꿀까 어떻게든 봐. 법을 바꾸고 임기 끝난 이후에도 그거를 형사소송법을 만약에 바꾼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내버려두면 민주당은 그걸로 골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기 중에 있는 저 대통령 그 재판 중단하는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 임기 끝난 사람을 그 재판을 못 받게 한다? 그거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이 얘기는 굳이 꺼낼 질문은 아니었다고 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는 공소 취소까지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이 벌써도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현안은 아무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인준 절차를 대놓고 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정권 초기에 처음으로 지명을 한 총리 후보자인데 뭐 지명 철회는 당연히 안 할 것 같고 대충 이틀 하고 나면은 임명이 될 것 같네요, 분위기상. 모범답안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저 공감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택도 아닌 얘기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지켜보자. 예. 근데 지금 압도적 다수니까 아마 어저께가 자료 제출 기한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자료가 제출됐다는 보도를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뭐 추가로 더 제출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원하는 자료는 안 온 것 같아요. 예, 경조사하고 뭐 출판 기념회 2번으로 퉁치고 예. 니네들은 안 그랬냐? 뭐 국민 여러분 지금 다 그랬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뭐 영수증이 없는 거여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 전철을 자꾸 불러가지고 이게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아마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싸고 내내 공방이 벌어지고 또 막말하지 마 정해하고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증인도 없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청문회 하기도 전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그 뭐 야당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저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거 저는 정말 본 적이 없는데 후보자가 예. 그런 태도라면 아마 청문회장에서도 굉장히 약 올리고 네. 또 살살 그 심지를 건드려 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판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은 더티 복싱을 하면서 계속 껴안고 물고 늘어져서 네. 정타를 가격할 기회를 안 주고 그럼 뭐 아무것도 나온 거 없네. 그리고 조금 눈치 보고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하다가 그냥 강행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티복싱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을 하잖아요. 인사청문위원인데 갑자기 주진우 의원의 어떤 재산 내역, 뭐 아들의 예금 내역 이런 게 나오면서 누가 더 아빠 찬스인가 뭐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더라고요. 이건 왕코미디죠. 예.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인사청문위원한테 이러는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 예. 지금은요. 이거죠. 아까도 우리가 뭐 시작할 때 이제 윤석열 기저효과를 얘기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뭐 훌륭하고 잘나고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서 된 게 아니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권 잡고 나면 사람들이 그 자각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됐다라고 그 착각과 오만에 빠져갖고 하는 건데, 이 강덕구 의원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그 점수를 깎아먹는데 상당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어디 세상에 우리 지금 그 헌정사가 벌써 그래도 70년 이상이 됐는데 네. 이렇게 그 청문위원을 저기 검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똑같은 잣대 위에 김민석과 주진우를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거 한다? 세상에 그런 왕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강덕구 의원은 그런 점에서 참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고, 핵심은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6억에 대한 소명인데 네. 이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시선을 그 돌리죠. 설명을 안 그러니까 하고. 아까 이제 뭐 그 더티 복싱 그 얘기도 나오고 그냥 클린치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그 출판 기념회 그 부스는 출판사 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출판 기념회 출판사가 그 네. 인쇄소에 그 저기를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몇 부 더 찍어달라. 그러니까 몇 부를 찍었는지 그거 답을 못하면요, 이건 내가 구려도 엄청 구리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김민석 후보자가 예. 그 출판 기념회를 뭐 360월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꼴랑 2번 했더만요. 예. 2번 했으면은 그때 책을 몇 분을 찍어냈는지, 그 다음에 수입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최소한 출판 부수도 밝히지 못하면은, 반환된 거. 예, 그거는 뭐 이건 자기가 구리다는 걸 인정하는 거. 기록이 뭐 책 부스라도 해서 다 어딘가엔 기록이 남아 있는 거군요. 끝에 공개를 하려면.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네. 손해 봤어요. 손해를 보셨어요? 예. 왜냐면 봉투를 안 받았거든. 아, 그리고 저 출판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직접 판매하고. 예. 책값만 받으신 거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요. 그 내 돈 더 내야 되겠더라고. 예. 더 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딱 숫자가 딱 나옵니다. 몇 건 찍었고 그날 몇 개 팔렸고 우리 다시 재고가 얼마고 이거 재고는 어떡할래? 네. 뭐 이렇게 딱 돼요. 그게 다 나오는군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들어오는 액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두 분은 해보셨으니까. 아니, 저는 뭐 손해 봤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서 손해 보셨다 했는데 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도 이게 뭐 수억이 들어올 정도인가요? 저는 뭐 출판 기념회를 안 해서 그런데, 예, 제가 안 이제 해보셨군요. 의원 시절에는 동료원들 뭐 선배원들 한 명 10만 원 넣어갖고 갖다 줬어요. 그냥 정액 거의 10만 결혼식 원. 축의금 내듯이. 네. 근데 뭐 그때 책값이 뭐 10,000원, 15,000원 할 때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뭐 7, 8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이는데 10만 원은 기본일 거고. 네. 뭐 이제 이해관계 좀 있는 사람은 뭐 100단위. 근데 그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행법에 뭐가 위촉되냐면요, 지금 5년 동안 이거를 장롱예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노웅래 의원 뭐 집 털었을 때 3억 원이 나왔다는데 김민석은 6억 원을 해놓고 있었다는 건데, 본인 이거는 스스로 그건 이제 설명이 된 셈이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왜? 매년 국회의원은 재산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낙마 사유가 된다고 봐요. 근데 본인 5년 동안 본인 설명이 이거였거든요. 어. 그 안에 현금을 다 소진을 하면 재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온 해에 그 현금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추가로 더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출판 기념회나 뭐 경조사 같은 게 다 연말 가까이에 있었대요. 그러면 한두 달 안에 그 수억을 어떻게 다 썼느냐, 뭐 그 이런 썼으면 얘기더라고요. 썼다는 근거를 제시를 못 하나요? 그러면 현금으로 갖다가 막 뿌렸어요? 예. 빌딩 옥상에서 뿌린 건 아니잖아요. 어디 용처가 있었을 거고, 그 이제 쓰는 형태가 뭐 현금은 직접 지불했는지 카드로 했는지 계좌 이체를 했는지 그게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저는 좀 서명 제출해- 못 한다고 봐요. 아.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농치는 거죠. 네. 그냥 농치는 거고 뭐 돈에 꼴이 안 달렸으니까 뭐 증빙 자료 없다. 네. 뭐 니네는 다 안 그랬냐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거는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당시에 예를 들어 뭐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된 기관 단체들이 바리바리 다 와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보건복지위원장인가
뭐 그런 걸 했었나요? 예, 그걸 하셨던 걸로 살짝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그 산하기관단체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복지부가 또 산하기관이 많기로는 또 엄청 많죠. 예. 그래서 흥행이 좀 됐을 거다라고 뭐 짐작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몇십 년 전 얘기도 아니고 점점 이 출판기념회가 좀 정치적으로 이게 약간 개혁 대상이 되면서 네. 안 하기 시작하고 조홍천 의원님도 할지언정 나는 정말 책을 알리려는 거지. 저는 이제 제가 쓰지 않은 책은 안 한다 해가지고 딱 네. 한 번 써가지고 그걸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저는 작년 1월 초에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왜? 검찰이 보고 있다. 검찰이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으로 엮으려고 예.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들이 그때 돌았었습니다. 조금 납득은 안 가는 건데 다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김민석 후보자 입장이라서 내일부터 이틀이니까 그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이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건 같은데 고발이 됐으니까 배당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김민석 죽이기다. 뭐 해체를 앞둔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도 코미디예요. 예. 그럼 뭐 뭉개고 있어야 된다가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정답은 뭉개야 되는데 수사는 왜 우리 이렇게 쪽이 아니라 신속하게 배당을 하느냐고. 예. 이것도 코미디죠. 이게 뭐 고발하면 배당해야 되잖아요.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특수부도 아니고. 가장 통상적인 부서에 한 거고요. 이게 국회의원 같으면 이제 뭐 과거 공안부 네. 혹은 뭐 특별수사부 뭐 이런 데 갔으면 일을 조금 발끈할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뭐 범죄 단서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직무입니다. 네. 이렇게 고발이 있었는데 정말 택도 아닌 얘기라 가지고 그냥 각하하거나 묻어버릴 거 아니면은 이건 무조건 배당은 해야 돼요. 근데 배당했다고 야 이거 뭐 죽기 전에 잔치하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수사권이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아무리 뭐 그렇게 법을 바꾸려고 예정할 지언정 네. 그냥 통상의 예대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거의 뭐 이걸 가지고 더 이제 검찰을 압박하는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또 이제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한주 위원장이 뭐 어제 기자 간담회까지 했거든요. 근데 업무 보고가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단시키기도 하고 재보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인수위 때는 벌어질 수 있는 일 같기도 합니다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인수위가 어느 정도 군기잡기는 다 해요. 역대 정권이. 예.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런 행위는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그 좌파 매체가 다 그 파헤쳐갖고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거의 뭐 부동산 투기 왕이더만요. 아, 그쵸. 예, 뭐 뭐, 일부- 종합 세트예요. 뭐 그 소유하고 있는 사들인 게 뭐 아파트, 상가, 뭐 대지,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그 중학생 장남과 초등학생 차남 시절에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한 채씩 이렇게 또 선물도 주고 그 관리는 지금까지 본인이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탓해요? 그 민주당 논리라면은 주진우 의원이 부자여가지고 아들 예금도 많은데 누가 누굴 탓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예. 네. 그 이분이 기본사회 공약 만든 거 아니야? 기본사회가 그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주택. 당신은 기본주택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사들였냐? 예. 얼마나. 공격하기 예. 좋은 소재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뭐 군기 잡으면 잡혀요? 너나 잘해 그러죠, 다. 예. 지금 근데 좀 이례적인 뭐 완장차기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보시기에-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죠? 그래요. 그때도 역시 인수위 없이 넘어왔었는데 그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 아예 자문을 떼버리고 기획위원회로 직접 기획하겠다라고 네. 가버렸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그 규정을 보면은
그 기능이 1번이 정부의 기능 조직 및 예산 현황의 파악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부터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수위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요건 법이고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령, 국정기획위원회 설치 대통령령은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선은 1번으로 돼 있는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지금 이렇구나,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자 나는 건데, 지금 너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돌아가 라는 거잖아요. 네.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 차관하고 뭐 국장하고 실장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예. 만약에 이한주 위원장이 뭐라 한다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막 그냥 공약에 쫙 맞춰가지고 하면 언론들이 뭐라 그럴까요? 영혼 없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해야 될 건 정부로부터 네.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업무 보고예요. 네. 보고를 받고 국정기조 설정은 여기 나와 있는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지금 현재 늘공들한테 그걸 시키면 어떻게 180도 유턴을 하라 말입니까? 지금 네. 장관이요. 바뀌었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게요. 바뀌었죠. 지금 전 정부랑 이제 동거 예. 상태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장관들하고 있는 차관하고 실장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장관 저렇게 있는데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공무원이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라가지고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일단 먼저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게 업무 보고다. 근데 네. 거기서 왜 갑자기 2번으로 넘어가서 국정 기조에 대해 가지고 맞추라 그러는데 안 맞췄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그렇죠. 국정기획위원회 파워를 좀 보여주려고. 이분이 그러는 일머리를 잘 예.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장차관이라도 뭐 임명을 해놓고 장차관이 자 우리 부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조,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뭐 할 테니까 전 정부 거 너무 거기에 그 답습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짜와.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아닌 말로 조져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곧 예. 집에 갈 장관인데 예. 업무 보고를 뭐 그렇게까지 뭐 이 정부 거를 뭐 알아내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싶어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지금. 안 해왔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예. 뭐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일들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반응들은 너무 완장질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사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에 그걸 스스로 갖고 와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죽일 건데 너 스스로 어떻게 죽을 건지 계획 짜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너희의 죽을 계획을. 그거는 칼 휘두르는 사람이 계획을 짜서 자기 책임으로 할 거지. 그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보고 너 왜 칼로 네 몸을 찌르지 않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친명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뭐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 뒤에는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서 명심과 어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재밌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게임 끝났네요. 예. 명심 대 어심의 대결이다 하면 게임 끝났네요. 누가 이기는 거죠? 명심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명심 대 어심, 그 정청래 배후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다. 있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이런 말이
뭐 민주당 의원들 나왔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게 뭐 그냥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는 하셨는데 뭐 제가 들은 것도 민주당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여서 이 말이 실제로 조금 회자가 된다면 왜 나오는 얘기일까요? 뭐 정청래 의원이 그 정도로 이제 찐명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받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선수도 높고 또 과거 정청래 의원 또 이재명 대통령 두 분 다 그 정동영 대통령 후보 캠프 예. 뭐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서열이 정청래 의원이 배지였으니까 높았죠. 더 높았는데. 예. 높았고 또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사람 없습니다.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친명이 아니면 그 뭐 행사하니까. 네. 근데 이제 늦게 친명으로 된 사람도 있고 원래 친명이 된 사람도 있고 친명이 돼도 정말 진심인 것 같고 뭐 그냥 와 정말 저건 확실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친명은 친명인데 차이가 많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노무현 친노였던 분들이 친문으로 가고 친문이었던 분들이 친명으로 간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노정이 길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유력하지 않았거나 조금 다른 쪽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뭐 시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변호사였을 수도 있고, 네. 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면은 지금 이 강성 당원들은 야, 너 어떻게 우리 명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고 또 아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정치를 조금이라도 할 사람이 누구냐. 저번에 그 원내대표 때도 그게 분별의 기준이었다고 봤는데, 네. 요번에도 박찬대와 정청래 둘을 세워놨을 때 아무 사심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받들며 거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사람이 누구냐. 혹은 조금이라도 자기 광을 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라는 걸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군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55%나 되니까 예. 권리당원이 55% 아닙니까? 네. 뭐 절대적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벌써 딱 가르마가 나오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본인 이제 왕수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지금 왕수박은 여기 계신데 그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웃겼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 누가 봐도 친명 강성 인사였는데 왕수박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게 저 23년 9월 20 며칠입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이죠. 그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수박인 전해철 의원하고 나란히 서면서 파한대소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너 그때 무슨 역적 모의 한 거 아니니? 네. 너 수박이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난 다음에 김병기는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걸로 기록되는 날이다. 라고 했고요. 네. 정청래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저 고름은 빨리 도려내야 된다. 네. 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수박입니까? 그 누구도 수박이 아닌 거군요. 지금 아유. 나온 분들은. 저는 뭐 지금 수박은 아닙니다. 그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오렌지인데 네. 정말 아무데나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네. 요즘 후식도 수박으로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커피숍에 가도 수박 주스를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박 토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